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요즘 개인연금은 대부분 투자형 연금이잖아요. 그래서 뭐 펀드라든지 ETF 이런 것들로 적립금이 운용이 되는데, 이게 그래서 이 펀드 관리가 사실은 연금의 생명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거를 조금 일반 소비자분들이 매번 트렌드에 맞게끔 펀드를 교체하고 ETF를 바꾸고,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.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의 생각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저의 첫 번째 자산관리 원칙, 일단 저는 누누이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국내보다는 해외에 대한 투자 비중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사실 굳이 국내 주식형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해외에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. 근데 굳이 세금 문제 이런 게 아니라면은 국내에 대한 비중을 넣음으로써 내 자산관리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가급적이면 해외 비중을 높이지만 그래도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국내의 비중을 일부 넣어놓는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국내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 미국에 대한 비중이 사실은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. 그리고 유럽, 베트남, 중국, 일본 이런 아시아와 유럽 쪽의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일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에 올인하는 투자 역시 또 리스크하기 때문에 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편이지만, 비중으로 봤을 때 국내가 한 1-20%라면은 해외 쪽이 7-8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좀 세부적인 섹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, 사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이죠. 이미 뭐 AI라든지 로봇, 자율주행 자동차, 클라우드 기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꽤 깊숙이 들어왔어요. 아직까지는 AI가 뭐 그렇게 생활 밀접형은 아니라고 보지만, 특히나 자율주행이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술들이죠. 그리고 앞으로의 포커스는 조금 더 길게 보면 AI와 로봇인데, 이런 쪽에도 그러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섹터가 이 S&P 500 지수에서 보면은 테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지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S&P 500 테크놀로지라는 지수인데, 이거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는데, 미국 현지에는 대표적으로 XLK라는 ETF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ETF를 추종하는 국내 ETF가 얼마 전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S&P 500 테크놀로지 지수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는,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비중이 거의 50%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. 저는 이 두 기업을 아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테크놀로지 지수가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제가 이거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도 이 지수로 만든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, 특히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이 ETF를 계속적으로 이제 모아 나갈 생각이에요.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비중이 조금 낮다라는 거, 그런 건 조금은 아쉽지만 그 아쉬움은 다른 ETF로 채우면 되기 때문에, 일단은 이 S&P 500 테크놀로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한 비중을 좀 과감한 비중으로 넣고 계속적으로 적립식으로 사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요즘에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로봇과 관련해서 또 뭐 AI도 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, 사실 아직까지는 요 관련된 ETF를 모으고 있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아직 뭔가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선도적인 기업, 리딩 기업 이런 게 좀 눈에 띄지는 않아요. 물론 AI 쪽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이런 기업들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, 그거 역시나 AI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일부 영역에 지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거는, 저 개인적으로는 로봇인데,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생각이 나잖아요. 근데 로봇 하면 사실 생각나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. 이번에 상장한 두산 정도인데, 그거 역시도 뭐 시장 지배력이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기업이기도 하고, 그래서 로봇이라든지 AI 쪽은 투자를 섣불리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ETF로도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그런 좀 리딩 기업이 좀 눈에 띄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지금보다 조금 더 친숙하게, 그러니까 전기차 정도 어느 정도 시장 침투력이 생긴다라면은, 그때부터는 이제 AI와 로봇 ETF를 사야 될 거고, 그때 돼서는 아마 지금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
ETF 종목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는 이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는 섹터인데요.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는 분야가 이제 전기차죠. 좀 수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과거에 핸드폰이 보급화가 되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화가 될 때 그런 부침 현상은 어느 산업이든 어느 기술이든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전기차가 이제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하다가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전기차는 크게 보면은 미국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중국 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가 나뉘는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국내도 전기차는 좀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죠. 저는 굳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. 미국에 대한 비중도 가져가면 되고 중국에 대한 비중도 가져가면 되고요. 국내에 대한 비중도 가져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미국은 테슬라 중심으로 ETF를 사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중국도 사실 전기차 기술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거든요. 배터리 쪽도 그렇고 국내도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 전기차 시대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ETF를 이제 사서 모으시면 되는 거죠. 이 관련된 ETF들은 이미 시장에 많습니다. 미국과 관련해서 전기차 ETF 있고요. 중국도 뭐 아주 유명한 전기차 ETF가 있죠. 물론 최근에 굉장히 성과가 부진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종목이 있고 국내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. 자,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터로는 럭셔리, 명품 산업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명품 살 돈이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명품 기업의 주식을 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명품 산업의 특징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왜냐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와 재화를 만드는 게 사실 명품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층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경기에 따라서 소비력이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수요가 좀 꾸준한 편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명품 시장이 아니었던 곳이 시장화가 되고 있죠.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명품 수요가 많지 않았잖아요. 그렇지만은 중국이 발전하면서 명품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큰 손이 됐고 그게 앞으로는 인도, 베트남 뭐 이렇게 계속 퍼져나갈 것이라는 거고 이미 선진국이었던 국가들은 이미 명품에 대한 수요가 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저는 명품 산업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크게 이 코덱스께 하나 있고요. 그리고 하나로라는 자산운용사에도 이제 각각 하나가 있습니다. 특징이 다 달라요. 코덱스 거는 조금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고 하나로는 투자 종목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 역시도 굳이 꼭 하나를 선택을 할 필요 없이 두 개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는 이 베트남에 대한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좀 이머징 마켓 대표적인 국가로 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왔다라면은 이제 그 대체제로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조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중국 인덱스 ETF나 펀드 좀 선호를 했는데 지금 중국과 관련한 ETF는 전기차 정도밖에는 없고 인덱스 쪽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. 그리고 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베트남 쪽으로 저는 다 바꿨습니다. 인도도 좀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여행을 안 가봐서 그런가? 아무튼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베트남 좀 익숙하기도 하고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포스트 차이나로 저는 인도보다는 조금 베트남이 기대 수익률은 잘 모르겠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중국 대체제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에서 많지는 않고요. 한 10% 정도씩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제 베트남 관련 ETF는 우리나라에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. 에이스에서 나오는 상품 하나 정도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 잘 찾아보시면은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개인연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ETF 요 고르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자산 배분하고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오늘 내용도 도움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